이번에는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김상훈 의원입니다. 지금 혹시 그 김영배 의원 인터뷰 들으셨습니까, 의원님? 예,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침대 축구로 일관하고 있고 협박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어제 김영배 간사에게 이재명 대표의 그 준연동형제 선언을 제가 잠깐 물어보니까 네.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정기특위 간사도 예상하지 못한 걸 당대표가 발표했다는 게 저도 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서 이제 자꾸 침대 축구 이야기하시니까 좀 의아해한데 어제 이재명 대표의 발표 내용으로만 보면 네. 그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테러 피습 이후에 151석 단독 원내 일당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이재명 대표 입장은 다른 야권의 도움 없이 민주당 자력으로 원내 일당이 돼야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준연동형을 하는데 그 중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이 영향을 좀 미쳤을 거라고 보고 또 결국 막판에 준연동형 회기는 향후 자신의 정치적 로드맵까지 계산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제 이재명 대권과 맞바꾼 위성정당으로 회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자신에게 맞췄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의원님? 어떻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자신을 위한 그러니까 연동형제의 측면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범야권 연합 비례정당으로 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제 준연동제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차기 대선 구도에서도 그런 범야권 구도를 이어가겠다는 대선 구도를 염두에 두고 그렇습니다. 그런 계산일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제3세력과의 연대를 강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한 분 좀 여쭤볼게요. 그동안 정개특위에서 그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상이 좀 된 바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공전이었던 겁니까? 협상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난해 8월 말에 이미 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 사전 협의하에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한번 검토하는 걸로 하고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해서 국민의힘은 작년 9일 의원총회에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추인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기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연동형을 주장하는 의원, 병립형을 주장하는 의원 등등 계속 의견의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5개월 넘게 끌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민주당이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선거제를 정개특위에서 다룰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계속 기다려왔던 거죠, 사실. 그러면 작년 9월 이후로는 사실 거의 올스톱 상태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민주당 내부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서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이 얘기했던 비례에서 일정 숫자의 캡을 씌우는 방안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제안한 바가 없습니까? 이런 거죠. 아까 이제 김영배 간사께서 캡을 씌워서 반은 병립형, 반은 연동형 하자. 그다음에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비례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중등록제를 하자 등등의 제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굉장히 진중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툭 던지듯이 이걸 한번 해보면 어때요? 저걸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런 식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병립형을 굳이 병립형 하면 예전에 하던 병립형으로 하면 되지 왜 또 권역별로 하려고 하느냐라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선택한 그 잘못된 과오를 인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저는 인정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럼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협상은 없고 이제 끝난 얘기다 이렇게 간주하십니까? 어제 제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제고해달라는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를 한번 지켜보고 그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계속 준비를 해왔던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이미 하기로 결정을 했었고 네. 5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민주당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플랜 B로 위성정당 준비를 해왔던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시원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다음으로 이어갈게요, 의원님. 예. 그러니까 그 준연동형제가 도입이 됐던 근본적인 취지는 예. 각 정당이 자기들이 얻은 득표율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이 부조리함을 그러니까 끊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다. 그래서 연동형제는 사실은 어떤 국민 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부합하는 제도다. 이런 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거든요. 왜 이걸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준연동형 선거제가 탄생한 배경은 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의당에서 요구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같이 파트제로 딜을 한 거죠. 거래 품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야합이었다고 보는 거고. 네. 그다음 그 정계특위에서 보고된 선거제 개편 공론조사는 그 공론조사 자체가 좀 편향성이라든지 과연 국민 여론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던 조사였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정치학자나 전문가들이 반윤석열 전선을 치자는 민주당의 구호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는 이 취지에 과연 그 전문가들도 동의를 할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네. 반윤석열 전선 또 다음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전국 운영에 대해서 범야권 연대 전선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명분 쌓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 미래로 그럼 다시 돌아가서 국민의 미래 지금 실무 작업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아마 발기인 대회는 마친 걸로 알고 있고 예. 지금 이 상황이라면 아마 15일쯤에는 구체적인 창당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 사무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국민의힘과는 별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과는 별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당 사무처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의원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당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발기에 나설 분들을 주선을 하고 네. 그분들이 창당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국민의 미래의 비례 후보로 나설 사람들에 대한 신청을 받고 적격성 심사를 하고 공천을 주는 일련의 과정은 국민의힘과는 별도로 따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과는 따로 진행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예. 다만 조금 전에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비례연합정당에 민주당이 주도권을 갖고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듯이 네. 국민의 미래도 아마 창당 과정에서 국민의힘하고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하면서 예.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민주당은 그 비례정당을 연합정당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예. 국민의힘은 예. 국민의 미래에 어떤 다른 보수 성향의 소수 정당을 참여시킬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 바람직하지만 예. 그렇게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난 총선 때에 비추어 봐서도 뜻다방같이 연합정당으로 구성되지만 선거가 끝나면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네네. 상황을 목격을 해왔기 때문에 예. 총선만 잘 치르자는 연합정당은 저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는 이거 언제 결론 나는 겁니까, 의원님? 예, 좀 전에 김영대 간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선관위 획정안이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저는 선관위 획정안이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획정위가 정한 획정안을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봤는데 철저하게 인구 상한 기준에 미달되느냐 초과되느냐
미달되는 정도, 초과되는 정도의 순위를 정해서 각 시도별 정석, 감석을 판단을 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민주당과 우리가 합의한 게 있습니다. 그 특정 시, 특정 도의 의석이 정석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 내에서 동일 감석을 해서 가능하면 각 시도별 의원 정수의 변화를 최소화하자. 라고 해서 그게 이제 선관위에 전달이 됐어요. 그런 원칙을 갖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선관위 획정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자꾸 민주당에 불리하니까 부천 살려달라, 전북 살려달라 이러니까 이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아니 지금 뭐 지금 그 예비 후보들 8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언제 이거 결론 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획정위에서는 2월 21일 그러니까 선거일 49일까지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를 잠재적인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2월 21일을 예. 지난 총선에서 이제 35일 전에 선거가 획정된 바가 있기 때문에 기한을 넘는다고 해서 선거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예비 후보자와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당은 선거구 획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냥 애시당초 빠지고 그냥 선관위가 알아서 그러니까 획정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그 현재 공직선거법상에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회에서 1회에 한해서 재획정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선관위가 획정한 그 안대로 가도 저는 별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김상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